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권기욱 선생님의 삶을 그린 이야기, 네 꿈은 뭐이가를 읽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교과서 속 질문에 대답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58쪽을 보시면 3번의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들이 있죠.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써보고 영상을 멈춰놓은 채로 답을 써보고 선생님이랑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이 3번에 있는 문제는요. 여러분이 상상해서 답을 적는 것도 있지만 교과서를 살펴보면 이야기 안에 다 답이 나와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먼저 적어보도록 해요. 잘 해결해 보았나요? 1번, 2번, 3번, 4번에 나오는 나, 내, 나는 여러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말하는 거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 나 자신 누구? 권기욱 선생님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1번 문제. 나는 비행기를 처음 보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요거는 여러분이 비행기 탔을 때의 기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권기욱 선생님이 비행기를 처음 탔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 이야기에 나와 있는 대로 쓰면 됩니다. 정확하게 이 이야기 글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나왔는지 한번 앞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49쪽에 비행기를 처음 봤을 때, 처음 보던 17살의 어느 날 권기욱 선생님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물론 비행기가 신기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단지 그냥 우와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비행기라는 저 물체가 너무너무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있어서 부럽기도 했고 나는 두 발을 동동 구르고 잠을 못 잘 정도로 너무 흥분을 해서 꿈까지 생겼습니다. 이 정도로 비행기의 매력에 빠졌죠. 그쵸? 물론 다른 사람들도 너무너무 신기해하긴 했지만요. 와, 정말 자유로워 보여. 내 마음도 들썩거리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잠도 안 오고 그 심정을 우리가 교과서에 적어보도록 해요. 여기에 적어 봅시다. 마음이 들썩거리고 잠도 오지 않을 정도로 흥분이 된 거죠. 너무너무 신기하고 자유로워 보이는 비행기가 부럽고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고 여러 가지 감정이 찾아와서 흥분되는 그 밤에 잠도 이루지 못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의 질문도 한번 보도록 해요. 2번. 나는 왜 중국으로 갔나요? 자, 왜 중국으로 갔는지 여러분 기억하나요? 물론 중국에 가서 결과적으로는 비행사가 되었으니까 이 권기옥 선생님의 꿈을 이루게 된 장소이기는 하지만 사실 처음으로 중국에 갔을 때는 이렇게 기분 좋게 간 게 아니었죠. 일단은 일본군을 피했어야 했고 또 가족과도 헤어졌어야 했습니다. 왜요? 독립운동을 하다가 형사의 추적을 피하려고 한 번 더 걸리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서 피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50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권기옥 선생님이 젊은 시절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역시 경찰에게 한번 잡혔고 이 잡힌 이후로 또 싸우다 잡히면은 다음엔 죽을지도 모른다. 사형을 당하거나 고문을 심하게 당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독립운동을 계속할 수 없고 또 원하던 그 비행사의 꿈을 이루기가 어려우니까 중국을 가서라도 삶을 이어 살아야겠다 싶어서 중국으로 어쩔 수 없이 가신 거죠. 정리를 하자면 우리 땅에서는 계속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을 옮겨 적도록 해요.
우리 땅에서는 계속 독립운동을 하기 어려워서입니다. 다음번에 걸리면 이 끈질긴 일본 형사놈들이 아예 잡아다가 정말 죽일까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국으로 건너가서 다음 독립운동을 할 방법을 찾았죠. 하지만 이렇게 정말 산전수전 겪고 비행사 되려고 찾아간 비행학교에서 처음에 무슨 말을 들었나요? 여자는 들어올 수 없소 라는 말을 중국에 가서 2년 반 동안 중국어랑 영어 다 배우고 겨우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이 말을 들었어요.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자, 우리는 정말 일상 속에서 내가 주말에 뭐 놀러 가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못 가게 한 거, 내가 어디 나가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못 가게 한 거, 내가 먹고 싶었던 메뉴 못 먹는 거, 이런 사소한 일에도 속이 상해서 기분이 안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이분은 꿈을 이루려고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자기의 노력과 상관없이 그냥 여자라는 이유로, 자기 성별을 이유로 입학을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어땠을까요? 굉장히 지금까지 쌓아온 노력이 허탈하고, 물론 화도 나고 속상하고, 또 어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오히려 오기가 생겨서 내가 반드시 내 꿈 이루고야 만다 하는 그런 의지가 샘솟기도 했을 거고. 하지만 가장 큰 감정을 꼽자면 되게 허탈하고 좀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선생님이 써준 답을 그대로 적지 말고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적으면 더 좋아요. 허탈하고 억울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의 경우 사람마다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땠을까 하고 느끼는 그 감정이 자기가 평소에 자주 드는 생각이라고 하네요. 선생님은 평소에도 좀 허탈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런 걸까요? 선생님은 여성이기 때문에 이분의 말씀에 좀 더 공감이 갑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은 여자 고등학교, 여자 중학교, 또 대학교까지 여자 대학교를 졸업했는데요. 특히 선생님이 나온 여자 대학교는 일제 강점기에도 여성 교육을 위해 세워진 교육기관으로서 그 역사를 선생님이 대학교에서 계속 공부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시대의 권교육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선생님도 대학 시절에 그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매년 학생들끼리 일제 강점기의 아픔과 독립운동을 위해 힘썼던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되새겼던 것 같습니다. 여성을 위한 교육기관이 더더욱 부족했던 시대에 교육자로서 활동하셨던 독립운동가 분들, 또 여자에게는 무엇이든지 편견이 있고 무엇이든지 해내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최초의 여성 비행사가 되었던 권기옥 선생님,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듭니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에 들었을 그 허탈함과 억울함, 선생님도 감히 짐작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은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남학생이라면 에이, 남자가 무슨 뭐 그런 걸 좋아해. 남자가 뭐 그런 걸로 별것도 아닐 일로 힘들어해. 이런 식으로 또 남자는 남자대로 억울하게 억울한 소리를 듣는 경우가 생기죠.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일, 내가 타고난 성별, 내가 타고난 인종, 내 국가, 내 타고난 집안, 부모님의 배경, 내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점들로 인해서 차별을 받는다? 굉장히 부당한 일입니다. 물론 현대에는 그런 게 좀 덜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여러 국가에서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들이 있죠. 여러분은 고학년이시잖아요. 이제 이런 사회 문제에서 눈을 돌리지 말고 굉장히 공감하고 집중하면서 그런 편견들을 없앨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으셔야 합니다. 이미 지난 이야기라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라서 외면하기엔 여러분이 이미 많이 성장을 하셨습니다.
더는 모른 척 하시면 안 돼요. 잔소리가 조금 길었는데 4번으로 넘어와 볼게요. 나는 권기욱 선생님은 비행기를 처음 tas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먼저 교과서 앞에 이 권기욱 선생님의 마음을 표현한 그 구절을 읽기 전에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비행기를 처음 탔을 때의 마음, 우리가 여행을 위해서 비행기를 처음 탔을 때는 설렘으로 가득하고 불안함 조금 이겠지만 이분은 그냥 여행을 위해 탄 비행기가 아니에요. 정말 평생의 소원을 이룬 또 더 많은 꿈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요한 단계를 밟은 그 느낌입니다. 내가 너무너무너무너무 이루고 싶은 꿈에 한 발짝 다가섰을 때의 기분. 그 기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라면 온 동네방네 자랑하고 일기에다 쓰고 아주 유튜브에 올리고 난리를 쳤을 것 같은데 이분은 이 비행사가 됐다는 것을 아마 자유롭게 자랑하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혹시 자랑했다가 일본군이 찾아서 추적하면 어떡해요? 그쵸? 그리고 이분은 가족도 없이 혼자 몸으로 중국에 왔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알리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겠죠. 그 기쁨은 오로지 혼자서 누려야 했던 것일 수 있겠습니다. 아마 같이 훈련받았던 남자 동료들 사이에서도 마냥 귀한 대접을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훈련도 똑같이 받으면서 아마 에휴 저 여자 언젠간 포기하겠지 이런 무시도 당해봤을 거고 또 게다가 인종이랄까 그 소속된 국가도 다르잖아요. 중국인들 사이에 껴있던 조선인 그것도 여성 분명히 이 이야기에는 다 드러나지 않았던 더 추가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 모든 걸 이겨내고 얻어낸 성취. 이때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표현이 되었는지 앞부분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교과서 55쪽에 첫 비행 소감이 있네요. 처음에는 조금 불안한 마음도 들었고 진짜 날고 있나? 의심도 들었는데 아래를 내려다 봤더니 그 아래 보이는 그런 자연, 온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자유롭고 아름다움과 이 자유로움에 취해 너무 기뻤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물론 이 이야기는 권기옥 선생님의 그 일대기를 바탕으로 쓴 소설이죠. 소설이랄까 소설보단 조금 가벼운 이야기 글이지만 이 권기옥 선생님의 인터뷰를 통해서 구현해낸 그런 글이니까 이때의 심정을 적어도 한 50% 정도는 반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때의 기분을 우리가 짧게나마 옮겨 적어보도록 합시다. 정확하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이 아름답게 느껴졌고 자유로움이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유로움에 취해서 너무너무 기쁘고 또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덧붙이자면 꿈을 이루어서 행복하기도 하셨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 교과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질문에 답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 영상을 멈춰놓고 답을 해보세요. 자, 그 아래에 4번은요. 자신의 꿈을 생각하며 네 꿈은 뭐이가를 다시 읽고 물음에 답해보라고 하였는데요. 그 아래 작은 1번 나 바로 권기욱 선생님이죠. 권기욱 선생님이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어떻게 살았는지 이분의 삶에 공감하며 친구와 대화를 나누어 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원격 수업이라서 이야기를 나누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한번 찬찬히 생각을 해봅시다. 나 권기욱 선생님은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어떻게 살았나요? 중국에 건너가서 장군까지 찾아가서 자기 비행학교에 입학시켜 달라고 당부를 하러 갔죠. 그쵸? 외롭게 중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장군을 찾아가서 부탁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단 한두 줄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정말 큰 고통이 있었을 텐데 정말 한두 줄로 간추려 쓰는 게 죄송할 정도네요. 그쵸?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여기 위에 보라, 네 꿈은 뭐이가? 너의 꿈은 뭐니? 라는 질문에 여러분의 꿈을 쓰고 그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여기 빈칸에 여러분 꿈, 장래희망이 있다면 적어보면 좋겠고, 직업이 아니라 그냥 이루고픈 일이 있다면 적어도 되겠습니다. 세계 각국의 모든 집회랑 동전을 모아서 박물관을 만들고 싶을 수도 있고요. 나는 직업을 3개 이상 갖고 싶다. 내가 20대에는 무슨 직업, 30대에는 무슨 직업, 40대, 50대에는 무슨 직업 하고 싶다. 이런 걸 써도 되고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무엇에 관심이 있고 배우고 싶다라고 적어도 됩니다. 선생님도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아요. 한편으로는 이걸 어떻게 다 이루지 하는 걱정도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아직 꿈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내 삶을 멈추고 싶다는 생각은 아직 안 드니까요. 꿈이 없는 사람은 언젠가는 꿈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은 뭘 해야 할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도 언젠가 이루고픈 꿈 하나쯤은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서 적어보세요. 절대 정답도 없고요. 부모님이 시켜서 하는 일 아니어도 됩니다. 차마 부모님에겐 털어놓지 못한 나의 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거창한 게 아니어도 되니까 여기 적어보세요. 자기의 장래희망 또는 그냥 하고 싶은 일, 나의 취미 이런 것을 솔직하게 적어도 됩니다. 또 그 꿈을 적는 것뿐만이 아니라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도 생각해서 적어보세요. 그냥 매일매일 평범하게 사는 걸로는 꿈이 이루어지기 힘들겠죠. 내가 특별히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이라던가 틈틈이 알아보고 있는 거 혹은 뭐 유튜브나 책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 가질게요. 자, 적어보았나요? 여러분, 우리가 개학하기 얼마 전까지 특수가 아니라 선생님이 잘못 말했네요. 올림픽이 이루어졌죠. 어디에서요? 일본에서 올림픽이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올림픽 경기 혹시 챙겨보았나요? 선생님은 굉장히 열심히 챙겨보았는데요. 이 올림픽이 보통 4년마다 한 번씩 열리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이 일어나기에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 겪어보는 피해 때문에 준비하기 어려워서 올해로 미뤄졌는데 올림픽에 한번 출전하기 위해서는 최소 4년간의 끝없는 훈련과 또 동료 선수들 사이의 경쟁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떨어지면 출전을 못하고요. 선발전에 통과해서 국가대표가 되어도 예선전에서 탈락하면 메달을 딸 기회를 잃죠. 메달전에 올라가도 그 안에서도 4위, 3위, 2위, 1위 계속되는 그 올림픽의 경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신기록을 남기거나 메달을 딴 선수만을 기억하지만 우리에게 인기가 없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아직 우리나라의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종목의 선수들도 자기의 꿈을 향해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겁니다. 선생님은요, 양궁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취미로 삼고 있는데 이번에 메달리스트인 안산 선수가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아나운서가 했던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나운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안산 선수가 메달을 딴 순간에 여러분은 지금 성별, 인종, 종교, 국가를 막론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 꿈을 이루고 또 자기 꿈을 위해 달려가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라고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성별, 국가, 인종, 종교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저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한 인간의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안산 선수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고 여성이고 또 이분이 양궁 국가대표 선수로서 겪었던 우리는 알지 못하는 수많은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을 텐데 그런 어떤 수식어도 필요 없습니다. 이분은 그저 한 인간으로서 양궁 선수라는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또 어느 정도 자기가 생각한 말을 이뤄낸 멋진 인간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아, 자기 꿈을 위해 노력한다는 게 저런 거구나. 자기의 꿈을 이룬다는 게 저런 거구나 하고 대신 감동을 받고 또 각자가 갖고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동기부여를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물론 올림픽 선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성공을 했다면 성공한 사람을 보고 자극을 받아도 좋겠지만 이 성공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얻기 바랍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람이 어땠을까? 내가 그 사람이라면 어땠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게 바로 공감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 내가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나라면. 이것을 우리는 평소에 대화할 때도 생각을 하지만 이야기를 통해서 인물에게 공감을 하기도 하고 이 인물에게 공감한 나의 생각을 다른 친구들과 나눔으로써 또 한 번 내 마음을 교류하기도 하고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게 바로 공감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 권기욱 선생님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는 또 교과서의 물음에 답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단원을 마무리할 시기가 다가왔는데요. 혹시 권기욱 선생님의 이야기를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이 앞에 지난주에 공부했던 게 잘 기억이 안 나거나 하진 않나요? 그럴까봐 59쪽의 활동을 마지막으로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서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라고 하였네요.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 4가지 기억나나요? 첫째, 경청하기. 둘째,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기. 셋째, 공감하며 말하기. 그리고 각각 이 방법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 말과 행동이 있었죠. 기억이 났으면 좋겠는데. 또 이 아래 보면 예절을 지키며 누리소통망에서 대화하는 방법. 누리소통망은 뭐였어요? SNS,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 우리가 특히 자주 사용하는 카카오톡 같은 데서 예절을 지키며 대화하는 방법. 우리가 인터넷상이라고 공감하지 않고 막말을 하지 않고 기본적인 예절을 지키면서 상대방과 대화하는 그런 방법까지 돌아보았는데요. 이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학습지를 준 것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그 학습지를 스스로 해결을 하면서 이번 시간 또 지난 시간 이번 단원 내내 여러분이 성실하게 공부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58쪽까지만 문제를 해결하고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학습지 풀도록 클래스팅에 안내할게요. 클래스팅 보고 학습지 여러분이 성실하게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요. 다른 수업에도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